검찰이 주진우를 통해 자료를 흘리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보도는 박은정 의원의 질의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박 의원은 몇 달 전 보도를 통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냐고 자료를 달라고 한 반면 해당 건은 추진단에서 직접 주진우에게 넘겼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김민석 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여러 방송을 했지만 해당 건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저 예산을 당권 확보를 위해 유력한 인물들과 밥을 먹는 것에 쓰거나 이상한 곳으로 흘러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관련해 검찰이 무슨 노림수를 준비하는지 오늘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그럼 무슨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 10월 2일 날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부칙으로 6개월 뒤에 합시다. 이게 개청을 뒤로 밀어버려요. 그거 왜 무섭죠? 이렇게 되면 이러면 수사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수사권 갖고 있고 총선 1년 전쯤이 돼요. 총선 1년 전이야. 총선 1년 전쯤에 이 논의가 다시 막 불거지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총선 전까지 토론하거나 결정을 못하고 검찰은 수사권을 가진 채로 다음번 총선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우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시간을 또 견뎌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사실은 다시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 뭐냐면 지금 정도의 준비 정도면 무조건 개문발차입니다. 10월 2일 날 제대로 완비 안 되고 킥스 같은 경우도 경찰청 거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해서 경찰 쓰는 거를 대충 급한 것만 만들어서 그냥 개문발차하게 돼 있어요. 친검 언론이 피해자들, 피해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그럼 그걸 가지고 친검 언론이 엄청나게 부각하고 김용민, 조국혁 신당, 신장식 니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 다 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이 그때까지 수사권을 갖고 있거나 잔존한 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칩니다.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칠 수 있어요. 그때 여론이 그때는 반전돼 있을 테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김용민 의원도 각오하고 있을 거고요. 조국혁 신당이나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상태로는 10월 2일 개문발차를 해도 친검 언론은 그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해가지고 실제로 검사들도 초기에 업무 해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개혁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돼도요. 정부의 의지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줘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하려고 하는 이 제도는 독일 시스템이랑 거의 같은데 거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각각 담당자들이 의지가 충만하거든요. 내가 제대로 한다. 4개의 눈이 감시한다 이러면서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10월 2일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수많은 언론과 검찰 권력에서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조국혁 신당 등등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겁니다. 견딜 작정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물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아마 이제 민주당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이게 이제 키를 잡고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전당대회의 이슈로 이걸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끝내야지 전당대회 이슈로 삼으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검찰개혁 다 진짜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10월 2일 개청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7월 17일 또는 7월 말까지 빠르게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정리하면 그나마 개문발차라도 할 수 있다. 전당대회 뒤로 가면 10월 2일 개청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려됩니다. 이렇게 지연 전략을 써서 결국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에는 개청조차 못하게 하려는 저들의 전략 무섭습니다. 민주당은 입법이 잘못돼 국민 피해가 커질 경우 검찰개혁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지만 이제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강하게 입법을 밀고 가야 합니다. 제발 검찰개혁이 성공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